안녕하세요. 뇌피셜TV입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일단 게임 중독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2018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질병분류기구라는 걸 하는데 ICD라고 ICD-11 개정안에 게이밍 디스오더, 즉 우리 말로는 게임 중독이나 게임 가몰입을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됐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과거 2013년에는 4대 의존증에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정부에서 포함시켜서 입법을 예고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셧다운제가 시작돼서 청소년들은 현재 10시 이후에는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고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논란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겠죠, 아마. 왜냐하면은 다른 활동들의 경우에는 술, 도박, 마약 같은 게 아닌 이상 정책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즉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게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규제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셧다운제가 시행이 돼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제로 게임이 술, 도박, 마약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증상과 내성이 필요한데, 즉 이게 뜻하는 바는 증상이란 그 활동을 하지 않았을 시에 강한 요구가 발생하고, 내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술을 반병만 마셔도 좋았는데 이 내성이 올라가면은 반병으로는 그 정도의 쾌감을 얻지 못하고 2병이 필요하게 되고 3병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연구에 의하면 게임에 대해서 증상이나 내성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즉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서 발견되는 그런 중독 증상이 게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죠. 종래의 중독이라는 분류로는 게임을 포함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적으로 게임이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되고 규제를 많이 받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게임이 중독으로 규정되기에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교수는 모럴 패닉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럴 패닉이 뜻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게임이라는 것이 근 20년 정도에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게임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고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고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단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즉 게임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즐기지 않을 뿐더러 게임이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게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게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자녀가 게임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 즉 배우자가 게임을 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게임을 싫어하는 이유가 다만 게임이 중독이 되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이 실제로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게임을 하는 게 못마땅한 거겠죠. 중독이 안 돼도 게임을 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게임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게임이 그들의 생각에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팩트로 말하자면 게임이 별로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된다거나 게임 회사에 가지 않는 이상은 게임은 단순 소비행위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게임에 대한 규제는 사실 게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신의 자녀나 가족이 덜 하길 바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원하는 바가 상충하고 있는 문제죠. 게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게임이 규제당하지 않고 게임이 고평가받으면서 자신은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원치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들이 게임을 적게 할 만한 건덕지를 원하고 게임에 대한 규제는 그것을 이루어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규제에 대한 문제는 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밥벌이라 하는 성인의 경우 게임을 얼마나 하던 별로 주변에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게임을 할 경우 자신의 일상에 지장이 생기고 또 게임에 투자한 시간만큼 자기가 자신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게임을 할 경우 미래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즐겁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얼마만큼의 즐거움을 택하고 얼마만큼 미래에 투자할지.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이겠죠. 왜냐면 자녀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할 때 어찌되었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과연 부모님이 자녀의 게임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그들이 게임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인해서 셧다운제가 시행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옳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도박,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세금을 더 떼거나 혹은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제한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런 비생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게임이 과연 그러한 규제가 필요한 범주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인데 사실 게임은 술, 담배, 도박, 마약 등에 비하면 중독성이 낮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범주에 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게임이 비생산성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혹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게임이 권치 않을 만한 것이란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연 국가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듯한 입장에서, 즉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국민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가, 게임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건데요. 제 생각에는 쉽게 말하기는 힘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미래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가가 나서서 자신을 책짓질하고 도와주기를 굳이 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술에 빠진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자신은 술을 마시고 싶지 술을 끊기 위한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겠지만 이성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그 사람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 술을 끊기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게임이 중독이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너는 단기적으로만 하고 싶다고 말하지, 왜냐하면 네가 중독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도 게임을 그만하고 싶고 그것을 도움을 받고 싶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거에 찬성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 국가가 교정해준 대로 따라간다 하면은 훌륭하고 신실한 시민이 되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열심히 일해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면 그거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지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원치 않는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가 협의를 해서 도움을 원할 때 국가에서 도움을 줘서 청소년의 게임에 대해 관여할 문제지,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국가의 이상을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게임이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강화돼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게임을 하면은 사회적인 피해가 있으니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도덕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 나는 다만 너를 좋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게임을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국면인데요. 너를 위해 규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너가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너가 게임을 하는 것을 원해도 사회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게임과 폭력성에 관한 연관관계를 또 찾아봤는데요. 그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폭력적인 미디어나 게임을 접하면 도덕성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 또 반대로 게임이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그 근거가 미비하고 낮은 상관관계만이 발견된다. 이러한 연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력적인 영상이나 게임을 많이 하면 폭력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같아요. 다만 그 영향이 아주 미비할 것이다. 그래서 규제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환상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것도 미디어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게임 역시도 어떤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근데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규제에 적합할 정도로 확실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폭력적인 영화 이런 거는 규제의 대상에 들지만 청소년 시청 불가 이런 걸로 그 이상의 뚜렷한 규제는 없잖아요. 즉 게임이 가지는 어떤 미디어적 효과는 용납 가능할 수준이다. 다른 미디어에 견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임만 콕 집어서 특수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디어적 영향에 있어서도 게임은 규제되기에는 무리가 크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그 개인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규제할 권리도 별로 큰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그 개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게임의 사회적인 악영향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있을진 몰라도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뇌피셜이었습니다.